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연일 높은 기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름철이면 야외 활동이나 레저 스포츠 활동 시간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스포츠 인저리 등으로 몸을 다치게 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인리빙에선 여름철 운동과 건강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적절한 운동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 살펴보고 스포츠 부상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여름철이어서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하시는데요. 오늘 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여름철에는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클리닉을 많이 찾으시나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철이 되면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겨울과는 달리 이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죠. 뭐 주로 축구를 하시다가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시는 분들, 또 골프를 하시다가 팔꿈치, 허리 다치시는 분들,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깨를 다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예, 그럼 환자들의 그 연령층은 어떤가요?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스포츠라는 것들이 이제 되게 격한 운동을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또 골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뭐 젊은 분들도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이 오기보다는 그 스포츠 종목별로 사람들이 온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축구를 하신 분들은 이제 주로 발목이나 무릎이 다쳐서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골프 클럽을 이렇게 스윙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예, 그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다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부상을 입게 되면은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주로 다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다치는 원인은 다름이 아니고, 근데 시청자분들도 이제 금방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 내내 이제 겨울이 캐나다는 길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제 겨울엔 주로 운동을 안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몸이 많이 굳고 약해지기도 하시는데 이제 갑자기 여름에 격한 운동을 시작하신다던가 평소에 운동을 하셨더라도 여름철에 준비 운동 없이 뭐 갑자기 축구나 뭐 골프를 하신다든가 그러시면 이제 다치는 경우를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께서 운동 시작 전에 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그리고 몸을 좀 충분하게 웜업을 시킨 다음에 운동을 하라고 조언들을 하곤 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기온에서는 뭐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해도 다치지 않을 듯 싶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그 준비 운동이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 이제 준비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나 몸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주로 이제 다치는 것들이 근육이나 인대, 이제 관절 그런 데를 다치시죠. 평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셨거나 또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어떤 유익한 점이 있냐면 근육이 섬유질이죠. 섬유질이라는 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찢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인대도 마찬가지고요. 근육과 달리 인대는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그런 실밥 같은 것인데요. 그것들도 평소에 많이 관절을 움직이시는 분은 늘어났다, 좁혀졌다 하기 때문에 인대와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관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움직이는 분들이라면 그 관절액이나 뭐 관절 표면 자체가 뼈 표면 자체가 건강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준비 운동을 충분히 했을 경우에는 그런 유연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자기 관절이나 근육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니면 빠른 속도로 움직여도 아니면 힘을 많이 주어도 파열되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준비 운동이 되지 않고 평소에 그런 것들 유연성이 유지 안 되는 분들이 갑자기 움직였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옷장에 옷을 며칠이 아니고 몇 년 내내 움직이지 않고 둔 옷은 금방 사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옷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당겼을 때 찢어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옷을 많이 입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규칙적으로 계속 입고
느려뜨렸다가 줄여들었다가 빨래도 하시고 하는 곳은 오히려 오래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운동을 시작했을 경우에 그렇게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뭐 근육이 파열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간혹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를 이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뭐 이 정도면 무리가 오는구나라는 그런 자각 증상이나 뭐 전조 증상들을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제 그 근육이나 그 어떤 팔, 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근육의 증상이 오는 것은 주로 갑자기 쥐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막 뛰고는 싶은데 갑자기 근육이 뻣뻣해져서 뛸 수 없다거나 아니면 달리고 있는데 주저앉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 계속 운동을 하시면 이제 근육이 파열되거나 이제 인대가 다치거나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겠고 좀 전에 그 심장마비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장 자체도 근육입니다. 네. 심장이라는 것이 그 피를 뿜어내서 필요한 곳곳으로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인데 이렇게 쥐어진 그 자체, 그 심장이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이 움직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충분히 하신 분들은 심장 근육 자체가 계속 일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단련되어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시면 그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데도 그 속도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 근육 자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쉽게 말하면 심장마비인데요. 숨이 심하게 가빠서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온다거나 숨이 너무 차서 견딜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그 심장마비가 오는 그런 전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가슴에 통증 정도가 오는 정도면은 운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911을 부르셔야겠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뛰는데 뭐 운동을 같이 하는 동료에게 말을 한마디 건넬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한테 무리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 숨이 차시면 운동을 멈추시고 즉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욕심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요즘엔 주위에 보면은요 다이어트가 또 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날씬한 몸매 또 더욱더 보기 좋은 몸매를 갖기 위해서 남성분들과 뭐 여성분들 모두 운동을 하시는데 조금 더 운동을 좀만 더 하면 살이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욕심을 내서 더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욕심도 생기고 또 남자분들은 과시하는 것도 있죠. 예, 그 근육을. 예,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옆에 동료들은 문제없이 뛰는데 자기 본인한테 뭐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근육에 무리가 왔을 때 나 쉬어야 되겠어 하는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색이 안 좋으세요, 쉬세요 하면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네. 이렇게 하시면 계속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큰 화를 자초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10대, 20대 때에는 그 운동을 하다가 좀 근육이 결리고 하는 증상이 있어도 이제 금방 회복되곤 하는데 30대, 40대 이상이시고 운동을 하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느껴지신다면 즉시 운동을 중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쉽게 다치는 곳이 바로 뭐 발목이. 인대 손상을 저희 분리해 보겠습니다. 인대 손상이라는 것 자체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섬유질인 그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대가 그 손상되는 것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발목을 삐었다 하고 그냥 삐끗했다. 1또는 그 정도 늘어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심각하게 그 섬유 조직이 파열되는 것은 아니지만 2도로 갈 경우에는 부분적인 파열이 있고요. 심한 통증이 오고 부어오르는 것을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2도일 경우에는 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으시고요. 3도가 되는 경우는 완전한 파열을 의미합니다. 그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심한 붓기가 오고 특이한 것은 3도일 경우에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통증이 없다고 해서 뭐 붓기는 있지만 심한 것은 아니구나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엄청나게 큰 이렇게 사고가 있었고 막 많이 부어오르고 퍼렇게 멍이 드는데 통증이 없다면 오히려 완전히 파열된 것을 의미한 것이니까 즉시 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B인데에도 뭐 1도, 2도, 3도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B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됩니까? 이제 B였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쳤냐를 판단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1도인 경우에는 살짝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고 2, 3일 내로 이제 그 통증이 대개는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심각하지 않지만 이제 2도, 3도인 경우에는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고 그 이상이 되어서 예를 들면 발목이 접질렸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체중을 도저히 디딜 수가 없다. 너무너무 아프다 할 경우에는 사실상 발목 골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발목이 접질리면서 발목 뼈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체중을 디딜 수 없는 정도라면 응급실을 가셔서 그 골절의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도, 3도인 경우에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얼음찜질이나 네. 아니면 그 부어있는 부위를 누우셔서 심장보다 높여주는 이제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다치고 얼마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지는 물리치료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그 발목을 삐는 것과 무릎을 삐는 것 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발목과 이제 무릎을 저희가 비교해 보면요, 무릎 부상인 경우에는 무릎에는 그러니까 발목과는 좀 달리 이제 무릎에는 양쪽이 각각 4개의 인대하고요, 2개의 연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에 그렇고 또 왼쪽 무릎이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이드에 있는 그런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보다 십자인대, 가운데에 있는 십자인대나 그 연골의 파열은 수술로 이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발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접질리는 경우에 크게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네. 무릎 같은 경우에 조금 심각한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즉시 그 연골이 찢어지거나 그 십자인대의 파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로 축구할 때 아니면 그렇죠. 그 풋볼 있죠. 네. 미식 축구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쉽게 수술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초록이 무성해지는 여름철이 되면은 이른 아침부터 골프장으로 향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네. 그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팔꿈치에 그 사고, 그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번 여름도 그렇고 항상 여름에 보면 이제 이 팔꿈치가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팔꿈치 바깥쪽은 이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하죠. 네. 이 안쪽은 골퍼스 엘보라고 얘기하고 꼭 골프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컴퓨터를 치면서 또 손으로 이렇게 막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쉽게 이제 이런 데 염증이 오시고 거기다가 골프까지 치시는 분들이라면 더 쉽게 오시죠. 네. 예,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평소에 그 비즈니스 하시면 손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괜찮다가 골프를 한두 번 쳐서 이제 네. 여기 다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가 이렇게 해롭습니까? 근데 그분한테 골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일 때문에 더 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골프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골프 치는 경우에는 이 손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골프 클럽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생활 때문에 무리가 되었다가 골프로 인해서 더 결정적으로 여기 염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엘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손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뭐 밥도 못 먹게 되고 머리 감고 옷 입고 이제 그런 것도 사소한 생활들이 중지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엘보 치료가 더욱더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잘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손을 사용하시면 여기가 낫지 않습니다. 그럼 왜 팔꿈치인데 손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붙어 있는 이 근육이 하는 일이 이렇게 손까지 내려와서 손가락이나 손목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예, 이 사실 뭐 치료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잘 회복이 안 되시고 쉽게 다치시는 이유가 사람이 손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죠. 세수할 때, 밥을 먹을 때, 여자분들은 뭐 설거지 하실 때, 집안 청소하실 때, 남자분들은 일터에 나가서 컴퓨터를 하시고 뭐 장비, 도구들 만질 때 계속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쉽고 한 번 생기면 손을 사용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매일매일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이게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골치 아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그 어깨 부상은 어떻습니까? 예, 어깨 부상은 오히려 요즘 같아서는 이제 뭐 축구나 골프 같은 게 한인분들에게는 더 인기죠. 인기 종목이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리그 같은 거 보면 이제 축구 하시는 분들이 더 이제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야구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대방과 이렇게 태클을 걸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는 분들은 드물고요. 오히려 공을 던지시다가 어깨에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회전근이라는 근육을 이제 뭐 여러 연령층들이 다 다치게 되는데 젊은 분들이 회전근을 다치는 경우는 주로 스포츠를 통해서 다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그 근육 자체가 퇴행된다거나 아니면 일을 무리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던지는 근육이기 때문에 회전근을 다치게 되죠. 예, 그렇다면 어깨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됩니까? 그 어깨 치료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꼭 어깨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발목이나 무릎, 어깨, 뭐 허리도 마찬가지겠고 주로 이제 허리보다는 그런 팔이나 다리에 그런 상처를 입으셨을 때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차를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대나 근육 손상, 파열이 왔을 때 이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초음파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상처가 난 그 섬유 조직들을 회복하는 그 아물게 하는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또한 그 통증도 있죠. 그 증상 자체, 그 아픈 것과 또 부어오르는 그 붓기를 치료하는 전기 치료나 냉열 찜질, 그러니까 차가운 것이나 뜨거운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치료가 있고요. 또 상처 부위에 적절한 사용이 얼마큼이 무리가 되고 얼마큼이 무리가 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평상시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다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복귀하면은 평상시에를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좀 라이트 듀티, 그러니까 좀 쉬운 일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처가 회복되면서 다시 그 상처났던 근육이나 관절이나 그 인대를 다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재활 운동 프로그램, 그런 운동 치료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발목이나 어깨, 뭐 팔 같은 것을 다쳤을 때에는 물론 냉찜질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문화적으로 한국 분들은 다치시면 그냥 자칫 쉽게 생각하면 뜨거운 찜질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발목을 심하게 삐셨을 때나 무릎을 다치셨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이 눈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붓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부어오르죠. 그런 경우에 뜨거운 걸 드시면은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네. 통증도 심해지지만 상처 자체가 엄청나게 부어오르고요. 또 악화되고요. 그래서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냉찜질을 하시는데 이제 상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데 냉찜질을 얼음 자체를 막 깨서 이렇게 뭐 수건에 싸서 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쉬운 그런 콜드 팩트를 쉽게 네. 약국에서 구할 수 있죠. 요만한 정도 사이즈로 그 젤팩으로 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얼리시는 것이 아니고 과일 넣는 칸들 있죠. 네. 야채 넣는 칸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그냥 피부에 대시면 되거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부어있는 부분을 심장보다 좀 올려주신 상태에서 자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붓기가 없어질 때까지만 좀 네. 이제 회복되면 계속해서 냉찜질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회복을 늦게 해버릴 수도 있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그 어깨 부상이 그 완치되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릴까요? 예, 이런 부상들이 꼭 어깨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인대나 그런 것들이 이제 파열되면 상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치료와 평상시 활동이 적절히 조절될 수 있다면 2도 스프레인의 경우 완전한 파열이 아니고 부분적인 파열이라면 대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여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한번 입게 되면은 그 여름 한철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다 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죠. 네, 날씨가 좋을 때 평상시에 일에 시달리시다가 이제 그 필드에 나가시면 골프를 하시고 싶은데 겨울 내내 기다리셨다가 한 두 번째 가서 치셨는데 팔꿈치를 다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치료하면서 골프 쳐도 괜찮죠? 이제 예. 문의하시면 저는 안 됩니다. 굉장히 실망하시죠. 그리고 얼마나 안 됩니까? 하면 심각한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쉬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난감해 하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뭐 그 본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박지성 선수, 그 축구 선수를 이제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있었을 때 뭐 심지어는 6개월, 9개월도 예. 쉬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쉬는 기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이제 가서 운동을 했을 경우에 더 큰 상처를 내면 더 오랫동안 운동을 못 하게 네.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그 정해진 기간을 철저하게 쉬시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재활 운동까지 마치셔서 그 다시 한번 그 사고가 재발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평소에 몸의 유연성이라든지 근력, 뭐 심폐지구력 등을 기르기 위해서 네. 아주 좋은 적절한 운동이 있다면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운동 치료의 이제 법칙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그 선행되어야 될 운동은 결국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까 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심장이 그 피를 빨리빨리 뿜어낼 수 있어서 운동할 때 필요한 근육들에게 그 피와 함께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그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자전거를 타거나 빨리 걷기를 하거나 조깅, 뛰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체육관에 가시면 그 크로스 트레이너, 그래서 팔과 다리를 한꺼번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한 15분 정도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연성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 평소에 뻣뻣했던 근육들을 풀어주는 운동. 그래서 근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꼭 어떻게 생각하면 고무줄 같은 그러한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스트렝트닝. 그래서 근육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죠. 예를 들면 막 축구를 하신 분이 뛰어다니다가 계속 그 무릎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분들은 주저앉거나 하면서 인대가 파열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치료라기는 그렇고 뭐 치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 이런 세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다치지 않고 그 사전에 미리 뭐 예방을 통해서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여름철 운동 습관 중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름철에 어떠한 그 운동 습관들을 길러야 다치지 않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에 그 운동 종목마다 필요한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칠게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보호 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키를 하신 분이 겨울에 헬멧을 쓰지 않는다거나 이제 제대로 그 프로텍티브 기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쉽게 다치는 것처럼, 축구를 하신 분이 축구화를 신으시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거의 리그에서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심한 컴페티티브한 그런 경기를 하실 때는 이 정갱이를 보호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꼭 사용하셔서 골절을 방지하셔야 되고요. 또 여름에 많이 타시는 것이 자전거잖아요. 자전거도 있고 그다음에 롤러블레이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 보호기구가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사고 불감증이라는 것이 있죠. 네, 그런 것이 굉장히 나쁜데요.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타다가 찻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 주변을 도는데 헬멧을 써야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찻길이 아닌 집 주변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신 경우에 뭐 다리나 팔 같은 데 다칠 것 같지만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헬멧을 썼을 경우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잘못 넘어진 머리를 다치게 되면 즉각 뇌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수칙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따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과 함께 스포츠 부상의 예방과 그리고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달가량의 긴 여름방학을 자녀들과 함께 좀 더 유익하고 추억 가득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바람일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극장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영화 한 편 감상해보면 어떨까요?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